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입행을 함께하는 탑뱅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우리은행 2024년도 상반기 대비 1차 면접에 대해 안내를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영상 말미에는 우리은행의 2023년도 상반기 하반기 1차 기출 문제를 신청하시는 방법을 안내드리고 있으니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기출 문제가 필요하신 분은 받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1차 면접에 대한 본격적인 안내에 앞서서 제가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것은 제가 지도해서 우리은행의 2023년도에만 합격하신 분들의 합격 후기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합격 후기를 영상으로 보여드리거나 한 적은 없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준비해서 먼저 보여드린 뒤에 안내를 시작하는 이유는 최근에 너무 많이 어떤 다른 업계나 이런 컨설팅, 뭐 공기업, 뭐 공무원 이런 쪽에 채용이 좀 줄다 보니까 거기에서 컨설팅 하던 분들이 굉장히 많이 금융권, 은행권으로 넘어오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이 이런 입행 지도에 대해서 전문가임을 자청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고 어떻게 코칭을 해왔고 어떻게 합격시켜 왔는지를 실제로 먼저 보여드리고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꽤 오래 끝없이 내렸죠. 그래서 이제 안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은행에 다녔고 우리은행에 다니다가 이제 퇴사를 한 이후에 입행에 대한 취업 지도를 자소서 그리고 필기 그리고 면접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고 탑뱅커 공식 유튜브 채널과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정도면 여러분께 안내를 드릴 정도의 어떤 객관적인 지표들은 어느 정도 안내를 드렸으니 본격적인 안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유튜브든 아니면 네이버 블로그든 정보를 찾아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우리은행에 대한 1차 면접의 이야기에서 세 글자가 주로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로열티라는 단어인데요. 이 로열티라는 단어가 어디서 시작이 됐냐? 그 근원은 우리은행의 2023년도 상반기 채용 설명회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은 제가 직접 찍은 2023년도 제가 찍은 건 아니고 아르바이트생을 시켰는데요. 2023년도 이제 하반기 채용 설명회 장표이고 2023년도 상하반기에는 모두 채용 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는 채용 설명회를 잘 진행하지 않아서 2023년도 채용 설명회 내용에 기반해서 여러분들에게 2024년 우리은행 1차 면접에 대한 안내를 드린다는 점, 그 출처를 명확하게 이제 먼저 안내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에 채용 설명의 정리, 점수차 극명이라고 써놨는데요. 그 블로그들의 수많은 로열티라는 단어들이 나온 곳이 이제 채용 설명회이고, 사실 그건 벌써 상반기 기준이고 하반기에는 그 로열티라는 단어 대신 채용 설명회에서 오른쪽에 보시면 우리은행에 대한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를 1차 기본 역량 면접에서 평가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들도 평가 항목과 요소가 있지만 우리은행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그래서 하반기에는 로열티라는 단어 대신 이런 우리은행에 대한 관심이라는 말로 조금 바꾸어서 평가에 대한 주요 1차 포인트, 1차 면접 포인트를 안내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입행을 준비하시면서 가급적이면 그 채용 설명회에 기준을 두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카더라에 휩쓸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차 면접에서 나이가 많으면 떨어진대. 조직 친화적인 사람을 좋아한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이제 있을 거잖아요. 서류 단계 점수가 반영이 된대.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명확한 이제
그 자기의 기준이 있어야 아 이거 틀린 얘기다 이거 맞는 얘기다 그래서 받아들일 거 받아들이고 버릴 걸 버리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급적이면 채용 설명회의 기준을 두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이 준비해 오라는 거 준비해 가면 그게 가장 베스트한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은행에서 그 로열티 혹은 애정과 관심이라는 부분을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런데 이제 대표적인 것은 서류 단계의 지원 동기 항목이나 아니면은 그 항목에 기반해서 질문하거나 아니면 그냥 여러분들께 왜 꼭 우리은행에서 해당 직무를 수행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물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쪽으로 물어보기도 하고 아니면 기타 우리은행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물어보게 됩니다. 주로는 재무제표와 관련해서 이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많이 물어봤으니까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우리은행에 면접에 가기 앞서서 재무제표에 대한 분석은 꼭 해보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강의에서는 3월 26일자로 최근 업데이트된 우리은행의 재무제표에 기반해서 암기하시고 준비하셔야 될 내용들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은행의 채용 설명회에 기반해서 지금 계속 안내를 드리고 있고 주요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이제 2023년도 상하반기 중에서 지금 2024년 상반기는 최근 있었던 2023년 하반기가 아니라 상반기와 채용 공고가 같습니다. 자, 여기 보면 2024년도 채용 공고 보면 역량 면접 부분은 지금도 같습니다. 그런데 2차 면접은 그룹 토익, PT, 직무 인성이고 2024년에는 이제 인사이트 PT, 세일즈, 직무 인성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이 부분이 그룹 토익 부분이라는 부분이 2024년 부분에서는 이제 다시 사라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면접의 패턴은 2023년 상반기와 똑같이 채용 공고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블로그를 통해서 기출 자료를 안내 드릴 때 상하반기 내용을 같이 어느 정도 묶어서 이제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1차, 2차, 3차 각각 나누어서 면접 준비하실 때 그 시기마다 발송을 해드릴 예정이니 블로그를 잘 살펴보고 계시다가 꼭 수업을 듣지 않으셔도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은행에 대해서 1차 면접에 대한 안내를 기본적인 부분들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꼬리 질문이 만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답변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 꼬리 질문이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방향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꼬리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고 방금 이야기 드린 로열티 그 다음에는 애정과 관심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분을 잘 준비하셔야 1차 면접에서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자기소개서에 기반해서 질문이 나오기도 하는 방도 있고 그냥 물어보는 그건 사람마다 방마다 조금씩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은행에서 어떤 사람은 자소서에 기반해서 질문 많이 받았다. 어떤 사람은 그냥 자소서에 기반해서 질문 거의 안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는 조금씩 다를 거예요. 그렇지만 자소서에 기반해서 받은 사람이든 그냥 질문 받은 사람이든 어느 쪽이든 그 로열티와 애정, 관심도에 대한 평가는 무조건 이루어지게 되어 있으니 꼭 준비를 이 부분이 합격 포인트이니 잘 준비하시면 좋겠고 서류 단계에서의 스펙은 이제 반영 요소는 아닙니다. 다만 이제 채용 설명회에서 인사 담당자분이 우리은행의 평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직전 전형의 점수가 다음 전형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면접에서 그래서 만약에 이제 2차 면접에 당락을 좌우할 때는 1, 2차가 합산이 되고 3차 이제 최종 면접을 보고 나면 앞 단계인 2차, 3차가 합산이 돼서 최종 합격자가 발표가 될 거다. 이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확하게는 채용 설명회에서 직전 전형의 점수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도로 언급을 해주셨고 그 은행의 채용은 그런데 서류 필기 면접이 이제 나누어져서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면접에서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 주신 걸 볼 때 2차는 1차랑 합산돼서 3차는 2차랑 합산돼서 점수가 결정이 돼서 최종 합격자가 결정될 것이다라고 안내를 드릴 수 있겠고, 이제 기업은행의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이제 면접 점수가 최종 단계에서는 합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 안내를 드릴 수 있겠고, 1차에서 가장 중요한 합격 포인트 하나 이야기 드렸고, 자소서에 기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자기소개는 보통 30초로 시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본인이 지원한 직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사실 계속 지속적으로 과거에는 개인금융의 채용이 많았는데 갈수록 기업금융의 채용이 조금은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AI나 디지털 플랫폼이 기업금융 부분은 대체하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은행의 이제 채용 공고상에도 이제 작년부터 계속 기업금융 쪽이 자릿수가 조금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이 이제 서류 합격에서는 조금 그 차이가 큰데, 면접에 가게 되고 나서는 사실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고, 자, 기업금융에 대해서 개인금융에 대해서 그 차이는 사실 입행하고 나시면 기업금융으로 입행하셔도 개인금융 할 수 있고 개인금융으로 입행하셔도 기업금융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은행의 실제 내부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패스트 트랙이라는 우리은행에서의 성장 과정, 이제 그 여러분들이 대학교 다닐 때도 자신마다 이런 수강 신청에서 이런 어떤 나는 경영학부 안에서도 어떤 거에 특화할 거야, 난 인문학부 안에서도 뭐 중국어에 특화할 거야,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있는 것처럼 은행 안에서도 그런 게 이제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때 그 신청할 때 패스트 트랙이라는 걸 통해서 더 빨리 성장할 수 있는데, 만약에 기업금융 지원자가 기업금융의 패스트 트랙에 입행 후 신청할 때 그때 가점을 준다. 이 정도의 차이만 있는 것이지, 사실 입행하고 나면 개인금융, 기업금융 사실 하는 일은 동일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채용 단계와 입행 후의 내용이 이제 기업금융으로 입행했어도 개인금융 할 수 있고 개인금융으로 입행했어도 기업금융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 동기분들 중에도 CFP 있지만 기업금융 하는 사람 너무 많고, 이제 뭐 CDCS 있지만 자산관리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궁금하셨을 텐데, 이 부분은 입행 과정에만 차이가 있다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블라인드에 대해서도 되게 오해가 많은데, 정확하게 채용 설명회에서 이제 그런 이력, 스펙 이런 거 모른다, 자소서만 면접에서 제공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 대해서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물어봐요. 자격증 가진 거 있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렇기 때문에 블라인드이지만, 그래서 학교나 나이나 이런 것들은 완전히 블라인드고 물어보지도 않지만, 자격증 같은 걸 가지고 있거나 한 것들은 물어보기도 하고 꽤 많이 물어봅니다. 그리고 없으면 왜 없냐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자소서만 면접관은 가지고 있다. 하지만 자격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어볼 수 있다라고, 이 블라인드, 우리은행의 블라인드의 정도와 의미를 정확하게 이렇게 안내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떤 직무 역량에 대한 평가로 이어져서 조금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은행의 채용 공고가 현재는 2023년도 하반기가 아니라 상반기 것과 똑같기 때문에 1차 면접에 대한 기출 후기들도 2개를 같이 이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자, 이제 탑뱅커의 수업에 대한 안내를 드릴 건데요. 탑뱅커의 수업에서는 그래서 먼저 2023년도 후기 160여 개를 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1단계로 하실 일은 채용 설명회를 어느 정도 면접 부분은 상하반기 거 다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들으시면서 이런 부분이 중요한 거라는 걸 느껴보시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신뢰할 수 있는 인사 담당자의 이야기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먼저 듣고 진짜 우리은행에서 이게 중요하다고 하네, 그걸 느끼시고, 그 다음에 기출 후기를 보면
우리은행에서 인사 담당자가 이 부분 중요하다고 한 게 실제 기출문제로는 이렇게 나오고 있구나가 머릿속에 숙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2023년도 거는 한 130여 개 정도 될 것 같고, 상하반기 합해서 2022년도 것까지 하면은 그보다 훨씬 많아져서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1차 후기만 합해서도 거의 200여 개 가까이 이제 보시게 되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 여러분이 우리은행에 대한 거의 면접관의 빅데이터가 머릿속에 쌓인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강의를 따라오시면서 이제 채용 설명에서 말한 게 기출 문제로 이렇게 나왔고, 이 부분을 준비하려면 그때부터 이제 제 이야기가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준비해야 되고 이렇게 답변한 경우에 합격했구나. 이런 걸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신 상태에서 이제 본인만의 답변들을 준비해 나가시면서 이제 우리은행의 재무제표에 대한 분석이나 우리은행이 주요 질문으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대비하고, 5단계로는 2024년도 이제 오늘 날짜가 3월 28일인데요. 이제 FOMC가 며칠 전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은행 재무제표 업데이트도 며칠 전에 있었기 때문에 이 내용들에 기반해서 완전히 최신화된 내용으로 안내를 드리게 됩니다. 수업을 따라오시면. 그 다음 6단계로는 모의 면접을 진행하고, 이 모의 면접 역시도 우리은행의 기출문제로만 모의 면접이 진행이 되고, 이 과정을 따라오시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은 질의응답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 과정은 동일하고, 이 과정에서 동영상 강의로 보느냐 아니면 1대1로 개인화 맞춤형 코칭을 받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서 두 가지 과정 살펴보신 뒤에 맞는 부분을 살펴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모의 면접을 진행할 때는 이건 제가 아니라 저의 AI입니다. 그래서 이 AI에게 우리은행의 기출문제를 학습시켜서 이 AI가 여러분들에게 기출 질문을 이제 한 60여 분간 진행하면서 모의 면접을 여러분들이 연습하실 수 있도록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제 기출 후기에 대해서 수강과 관계없이 살펴보고 싶으시거나 신청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블로그 후기 부분에 이제 남겨주시면, 블로그에 있는 신청하기에 남겨주시면 발송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발송은 29일에 되니까요. 29일까지 댓글을 잘 달아놓으시면 되겠고, 그 이후에 다시거나 하신 분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제 가급적이면 발송은 드리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은행의 2024년도 1차 면접에 대한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